죽었지만 죽지 않은, 다시 말해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알게 됐어요. 죽음이란 실제로는 더욱 생생한 살아있음이라는 것을요. 1년 전에 죽은 동생이 다가왔어요. 3명의 존재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내가 꼭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란다. 우린 너를 강제로 돌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에 청사진이 있었어요. 내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른 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감정체, 멘탈체, 영체, 그리고 육체. 이렇게 4개예요. 삶의 목적이 성장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인생 수업,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 그건 바로 성장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특정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여기로 와요. 영혼들의 목적은 그 시그니처에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채 여기서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나는 제프라고 합니다. 시작은 중독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각종 학대와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이런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점점 약물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약물은 그 모든 학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나에게 약물은 그런 의미였거든요. 양이 점점 늘어갔어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국 약물 중독이 되고 말았죠. 삶은 더욱 나빠졌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갔어요. 나이 20의 어느 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통밖에 없는 지옥 같은 하루를 매일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1년 전에 동생이 죽었는데 모든 일의 진짜 시발점이었을 거예요. 동생의 죽음은 내 불타는 고통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어요. 동생의 죽음 1년 후 마침내 나는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약을 선택했어요. 죽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죽었지만 죽지 않은, 다시 말해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약을 먹었어요.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마치 어둠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앰뷸런스에 있는 내 몸 위에 두둥실 떠 있을 때였어요. 마치 앰뷸런스의 지붕쯤에 있는 것 같았죠. 구급대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죽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있음도 저절로 느껴졌어요. 정말로 충격이었죠. 나는 분명히 죽었어요. 하지만 또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었고 심지어 예전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생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죽음이란 실제로는 더욱 생생한 살아있음이라는 것을요. 괴상망측한 소리 같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 서서히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일어난 일은 라이프 리뷰였어요.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리뷰 말이에요. 그건 뭔가를 본다 할 때에 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그건 본다보다는 보는 것을 느낀다에 더 가까웠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존재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한순간에 대한 지각일 뿐이라는 것도요. 삶의 목적이 성장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인생 수업,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 그건 바로 성장이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진짜 삶의 의미란 우리가 직접 스스로의 인생에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경험들, 특정 사건들,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 그들의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들이 느꼈던 것을 고스란히 나도 그들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느껴졌어요.
나에 대한 그들의 사랑, 염려 같은 것들요.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심판은 없었어요. 내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판사, 검사, 배심원이었어요. 내 삶에 대한 심판은 모두 내 몫이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던 일, 바꿀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바로 나였어요. 내 인생에 설계도가 있었어요. 내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적혀 있었죠. 그 어떤 과제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했어요. 내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음도 분명했죠. 모든 도전 과제들이 고스란히 거기 남아 있었어요. 짐작하시다시피 미완성인 채로요. 실망했다기보다는 그 과제들 중 어떻게 단 하나를 끝마치지 못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한 실패였어요.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삶이 게임이었다면 난 완전 박살난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다시 말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어요. 과거 생들을 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들도 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1년 전에 죽은 동생이 다가왔어요. 거대한 원형의 빛의 방으로 날 안내했어요. 3명의 존재를 만났어요. 둘은 여성으로 빅토리아 풍의 의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남성으로 부족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영혼그룹의 일원이거나 영적 가이드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곳의 모든 것은 빛 에너지인데 그들과 남동생도 빛 에너지를 내뿜듯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들 3명이 남동생보다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넌 이 일을 끝마쳐야 해. 너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목적을 가졌단다. 더 나은 인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꼭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란다. 우린 너를 강제로 돌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우린 내가 다시 돌아가길 강력히 권하고 싶구나. 영혼 차원에서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모든 걸 엉망으로 망쳐버렸는지를 알아버렸으니까요. 돌아가서 그것들을 고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른 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감정체, 멘탈체, 영체, 그리고 육체. 이렇게 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물리적 몸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명백히 에너지체예요. 그게 진짜 자기죠. 육체적 몸은 단지 이 물리적 현실을 경험하기 위한 그릇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역시나 타임프레임에 불과하죠. 물리적 몸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해요. 내 육체는 아주 무겁고 아파 보였어요. 감정체는 담요처럼 생겼어요. 감정체는 무거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아주 정기적이죠. 내 감정체는 아주 어둡고 무거웠어요. 감정체 안에 살고 있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난 그 기억들의 성광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폭풍우 같았죠. 감정체는 정말 몸의 날씨 시스템 같은 것이에요. 어둡고 침울한 가운데 성광이 번쩍이고 있었죠. 기억이란 감정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마음속이 아니라 정신체는 도너처럼 생겼어요. 후광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자들이 가졌다는 그 후광 말이에요. 하지만 내 후광은 아주 어두웠어요. 정신체 속에는 우리의 믿음, 사물들에 대한 정의, 사고 과정, 마음속 트라우마 등 정신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신체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정기적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정신체가 없으면 우리는 기능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단지 하나의 몸만이 아니란 사실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는 여러 개의 몸이 하나로 뭉쳐 있어요. 나의 몸들은 아주 무겁고 매우 밀도가 높았어요. 이 몸들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어떤 조치가 필요했어요.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 방이 점점 밝아지더니 홀로그래픽 이미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홀로그래픽 이미지는 나의 미래, 근본적으로는 지구의 미래였죠. 세계는 아주 달라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요. 아주 급격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지구의 모습이었죠. 나는 우리가 아주 거대한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나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어느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모든 것이 너무 밝았고 그리고 끔찍했어요.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이 돌아왔어요. 엉망진창이었고 모든 것이 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됐죠.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받았어요. 그 도구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해였죠. 삶에서 벗어나 있었던 경험이 되려 삶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가지게 했어요. 우리는 게임 같은 걸 하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여기 지구로 왔어요. 그 게임이란 여러 도전 과제들을 설정하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임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고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더 잘 대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곧 영혼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의 영혼은 특정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여기로 와요. 영혼들의 목적은 그 시그니처에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채 여기서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투쟁, 저항, 고난, 체험 같은 것들을 겪어내며 그 변화를 만들어내죠.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어요. 행복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통할 수도 있죠. 경험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요. 부정적인 인생 수업들은 배우기 위해서예요. 영혼의 시그니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그 인생 수업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이에요. 그 인생 수업들은 성장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끔찍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온 후 1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잔인할 정도였죠. 물론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그 지식 말이에요. 그건 대단했어요. 뭘 해야 하는지도 알았죠. 하지만 난 여전히 고통받아야 했어요. 여전히 슬픔, 수치심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겪어내야만 했어요. 온갖 종류의 중독을 극복해야만 했죠.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유해야 했어요. 끔찍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만 했죠. 나는 노숙자가 되고 말았어요. 강아지, 집, 여자친구,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모든 지식을 가진 채라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정말 온갖 힘겨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저를 구해준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에겐 그 고난들이 필요했어요. 나에겐 그 배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일들은 일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영혼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평소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우리는 우리 삶의 관점, 우리 사명의 관점, 우리 가족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더 큰 시야로 바라볼 때 인생은 의미 있는 사건의 연속이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임사체험을 겪고 난 지금 난 오직 살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임사체험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어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 것은 무언가를 찾고 목적을 찾고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었어요. 의미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생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삶에서 플레이하기로 선택한 주제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방향을 결정하죠.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행복한 쪽으로 갈 수도 슬픈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삶의 주제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 이 모험을 뜻해요.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삶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모든 마법이 시작되죠. 동시성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 흥미의 정도를 더해가요. 삶은 이토록 흥미로운 동시성의 여정, 모험이 되는 거죠. 내 예전 인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단지 생존이었죠. 이제 내 인생은 멋진 모험이 되었어요. 모험을 찾으려 애써보세요. 모험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이걸 이겨내고야 말겠어. 난 이걸 물리치고야 말 거야. 예전처럼 오 맙소사.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죽겠군. 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삶이 여러분을 향해 확장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